안녕하세요, 이동원입니다. 벌써 2026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같은 고민 하시죠. 올해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감으로 들어가기엔 시장이 너무 빠르고 뉴스만 보고 판단하기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보는 건 말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된 사례입니다. 최근에 어떤 건물들이 움직였는지, 어떤 가격대에서 매매가 정리가 됐는지 실제로 거래된 사례를 통해 26년 빌딩 투자 트렌드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치동 914-6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대치동 대치 사거리 하근가 이면에 위치한 6m 도로를 접한 건물입니다. 매매가 30억 5천만원, 평당가 9,500만원, 토지는 32평, 연면적 77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인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강남, 그것도 대치동에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10억 언더로 매입이 가능했던 소액대 빌딩 사례였습니다. 보통 이 가격대에서 강남이라는 말이 붙으면 위치가 많이 빠지거나 도로가 좁거나 하나는 꼭 감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도로 조건이 6m였고요. 대치동 메인 하근가 바로 이면에 위치해 있었어요. 대치동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입지가 소액대에서는 얼마나 희소한지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가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액대 물건일수록 오히려 평당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건은 위치 대비해서 과하지 않게 정리가 된 편이었죠. 그래서 매수자분들 문의도 빠르게 몰렸고 실제로 여러분이 동시에 검토를 하셨습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소액대이다 보니 토지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대치동입니다. 학원이 밀집된 상권이고 소규모 학원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위치라면 신축까지 욕심낼 필요 없이 리모델링만 깔끔하게 진행해도 임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개사 입장에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치동이라고 전부 같은 대치동이 아닙니다. 학원과 인근인지 메인 동선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입지라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주택가 안쪽으로 깊이 들어간 대치동이라면 가격이 싸 보여도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싸게 잘 샀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결국 임대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공실이 길어질수록 초기에 느꼈던 가격 메리트는 사라지고 나중에 후회로 남는 경우도 적지 않죠.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적어도 손실이 안 나는 건물을 선호하는 흐름이 확실해졌어요. 이 사례는 그 흐름을 정확히 반영한 거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배동 853-3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내방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6m, 4m 도로를 접한 코너 건물입니다. 매매가 67억, 평당가 1억, 토지 66평, 연면적 139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인 신축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최근 인기가 많았던 사례 중 하나입니다. 바로 앞에 레미안 원페를라가 들어오기 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입을 했고 25년 7월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공과 동시에 통임대가 빠르게 세팅된 케이스죠. 요즘 시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공실인데요. 수익률도 3.32%, 5년 장기 임차로 계약이 돼 있어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죠. 이 건물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매매 볼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남에서 60억대 매매가에 3% 초반 수익률이 나오는 신축 건물, 솔직히 말해서 찾기 쉽지 않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즘 매수자들이 딱 선호하는 구성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 사례의 핵심 포인트 하나를 짚어보면요. 매도자분은 바로 앞쪽에 개발 호재가 있는 입지를 개발 초기 단계에 저렴하게 매입을 했고 밸류업을 한 뒤에 매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켰습니다. 사실 이 전략 자체는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한 번쯤 다 생각하시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강남이라고 해도 내방역 인근은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매수자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분은 앞으로 생길 변화와 호재를 더 크게 받고 그 판단이 정확했던 거죠.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빠른 판단과 실행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선호도가 아주 높은 지역은 아니더라도 해당 입지의 장점과 앞으로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들어간다면 이렇게 결과로 증명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사동 566-2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압구정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10m 도로를 접한 건물입니다. 매매가 95억, 평당가 1억 5천만원, 토지 62평, 연면적 201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인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시장에 체류한 기간이 꽤 있었던 물건입니다. 시장이 받아들이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상속 이슈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시점에 매각으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최근에 이 지역 거래를 보면 최종적으로 평당 1억
5천만 원 수준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 사례를 보면 평당 1억 5천에서 2억까지의 폭은 있습니다. 다만 평당 2억 원의 거래가 된 건물들은 22년 시장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시기의 거래라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평당 1억 5천 선이 되어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입지만 놓고 보면 신사동이고 도로도 넓어서 외형적으로는 장점이 분명한 위치입니다. 하지만 신사동 안에서도 이 라인은 유동인구가 강한 지역은 아니었고 주변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환경이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이번 매입 가격 자체는 적정 시세에 무리 없이 들어간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목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직접 사용 목적이었다면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본다면 엑시트가 빠르게 그려지는 구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리모델링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 원가는 올라가게 되고 그 원가를 임대료와 시세 차익으로 회수해야 하는데 지금 해당 라인이 워낙 공급이 많아서 그 부분이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는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기보다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접근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실동 185-3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잠실 세내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6m, 4m 도로를 접한 코너 건물입니다. 매매가 54억, 평당가 6,800만원, 토지 78평, 연면적 251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인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잠실 세내역 메인 먹자 라인 바로 이면에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잠실 세내역을 한번 가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체감하실 거예요. 이 상권이 왜 이렇게 버티는지 이유는 단순해요. 엘스, 리센츠, 트라지움 등 대단지 주거가 위아래 양옆으로 감싸고 있고 그 한가운데 먹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죠. 거기에 잠실 야구장까지 붙어 있습니다. 야구 시즌만 되면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유동이 한 번 더 튀는 구조인 거죠. 다만 이번에 매각된 이 건물은 장점만큼 단점도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임대료 수준도 낮았고 명도도 쉽지 않은 구조였죠. 주택 부분은 명도와 용도 변경이 가능했지만 그걸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리기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70억에 나왔지만 점차 내고가 되었고 결국 매각가는 54억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체결된 거래 수준을 보면 평당 9천에서 1억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자분은 건물의 단점을 인정하고 큰 폭의 내고를 받아들인 케이스인 거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지만 시장 상황과 개인 사정을 놓고 보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잠실 세내 상권은 안정적인 대신 집가 상승 속도가 빠른 상권은 아닙니다. 명도를 해서 수익률을 계산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그동안 묶여있는 기회비용까지 계산한다면 큰 시세 차익을 보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 건물은 큰 한방을 노리는 투자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상권 위에서 가격으로 안전선을 확보한 거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사례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빌딩 매입이나 매도, 지금 시장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